돌아간단 말이에요. 이대로.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것은 21개 용도 지역별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크기를 규제한다고. 크기. 그 크기 제한하는 게 바로 건폐율과 용적률인데 이걸 개념을 물어보는 문제도 뜬다니까. 개념. 자, 얘도 건축법도 들어가 건축법도 나와요. 원 뿌리는 건축법이에요. 그런데 국토개법 만들면서 이사가 온 거예요. 이사. 자, 건폐율이 뭐냐? 건폐율이 뭐냐라고 이거 빈칸 딱 메꿔놓고 시험 낸단 말이에요. 대지 면적에 대한 무슨 면적? 자, 건축 면적의 비율이다. 그러면 자, 건축 면적은 건축법에서 어디를 기준으로 구하라고? 건축 면적이라 하면 배웠잖아요. 또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 둘러싼 수평 투영 면적으로 한다. 외곽 기둥, 벽이 없이 기둥만, 기둥의 중심선. 그러죠? 처마 차양등이 나왔다. 몇 미터까지는 건축 면적과 무관하다. 1m. 한옥으로 지으면 2m.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적률이라 하는 것은 담을 이 적자가 위로 벽돌 삽듯이 켜켜하게 삼는다는 거예요. 퇴적을 한다. 올린다. 담아가지고.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무슨 면적의?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의 전부 합계. 자, 만약에 여러 개 동이 있으면 이때는 연면적 합계라는 말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용적률 150%라고 그러면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 여러 동이 있을 때 각각 150%가? 전체 합쳐서 150%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죠? 그럼요. 연면적 비율이다. 그런데 이때 연면적에는 지하층, 지상층의 주차장으로 쓰는 부분은 포함하고 제외하고 어디선가 배운 듯한. 그러죠? 용적률. 자, 이 둘 중에 입체적 규모의 제한을 한다. 그럼 뭘까? 용적률이 위로 올라가는 거. 평면적 크기 제한하는 게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이 높을수록 낫잖아요. 제가 얘기 한번 했나요? 서울 시내 집값 저렇게 무리수 두지 말으라고. 무리수 두지 말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층 올라가나 40층 올라가나 뭔 차이가 있어요? 국가가 뭐 들라고 저렇게 잡고 있냐고. 목동 아파트 단지 있잖아요. 저거. 목동 아파트 단지 지금 10한 몇 층? 16층? 요 사이 왔다 갔다 할걸요? 그냥 50층으로 풀어버려요. 50층을 풀어보면 일반 분양분 많이 나오니까 조합원들 엄청 돈 벌어가잖아요. 그 대신에 평가를 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이익에 넘는 것은 국가가 회수를 하면 돼요. 왜 용적률로 묶어서 저렇게 못하게 만들었느냐고. 하늘 공간 뭐 들라고. 70층, 60층 아파트 계속 올라가. 계속. 공급 물량이 엄청나게 많아. 집값 안정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당연히 돼요. 용적률 확 풀어버려야 돼요. 이제 미국 시카고처럼. 시카고 가보셨어요? 시카고를 안 가봤으니 시카고를 알 길이 있나? 엄청나게 높게 짓게 하면 돼.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엘리베이터 저속으로 설치하면 돼. 저속. 끝에쯤 올라가는데 종일 걸려. 막 미친는 거지 이게. 그 다음에 수시로 정전시켜버려. 걸어 올라가게. 집값 폭락할 거 아니야. 자, 그런 거 제가 농을 하는 건데 용적률 재개발 재건축의 용적률 제한을 이렇게 엄격하게 할 필요 없어요. 대한민국 서울에. 대한민국 서울 집값 잡을 때 18층, 16층 이게 뭔 짓이냐고. 이게 어디적 기준이냐고. 30년 전 기준이에요. 40년 전 기준이라고. 이거를 용적률을 지금의 3배, 4배로 풀어버리잖아요. 그러면 서울시내 집값, 일반 분양보다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래서 그걸로 안정화시키면 되는데 억지로 못 짓게 하고 대출 못 받게 하고 막 그러면 새로 집 사는 집 없는 사람들은 고통스럽다니까요. 공급 물량 확 늘려야 돼요. 좋은 아이디어 아니에요? 이걸로 규제를 한다니 이걸로. 그래서 얻는 게 뭐 있다고. 전혀 옛날 제도예요. 옛날 제도. 의미 없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요, 용적률 자체를 폐지시켜버려야 돼요. 왜? 그래도 올라갈 수 있는 건물 올라가고 못 올라가면 안 올라가거든요. 이걸 뭐하라고. 옛날 60, 70년대 제도거든 사실은요. 의미 없어요 사실은. 위로 올라갈수록. 근데 왜 특정 지역은 주상복합 저렇게 올라가냐고. 왜 제1롯데 올 땐 저렇게 올렸냐고. 그러잖아요. 평당 뭐 3억에 분양하는 거 있잖아요. 뭐 시그니처인지 뭔지 연예인들 들어가고 그랬는데 왜 저러냐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냥 용적률 확 이루어가지고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역량이 되면 이제 50층 100층 올라가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렇게 하는 게. 그래서 집값 안정돼가지고 좀 평당 1,000만 원이 제일 좋아요.
34평 3억 2천. 이게 삶의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 봉급 수준이 딱 맞아요. 내 개인적으로 볼 때. 그냥 대졸,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들어갔을 때 한 몇 년 일하면 집 마련할 수 있는 게 이게 제일 좋아요. 나 같은 사람이 정치를 해야지. 정치라는 건요 간단해요. 우리 자식들이 대학 졸업했을 때 취직 톡톡톡 되는 거예요. 밤늦게 댕겨도 안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하게. 이게 제일 정치. 내가 볼 때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 그러니까 내 집 마련 평당 얼마? 1,000만 원.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용적률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이걸로 꽉 잡혀있거든 지금. 그래서 건폐율과 용적률 들어가는데 이게 법률에 따른 규정이라는 게 있고 이번에 대통령령에 따른 규정이라고 돼 있지요. 아, 이것도 시험, 이 대통령령이 시험 나온 거 봐봐. 안 나온 적이 거의 없다고 봐야 돼. 이게 뭔 얘기냐? 법률이 있고 대통령령이 있는데 법률은 여러분요, 이때 말하는 법률은 무슨 법일까요? 지금 하고 있는 게 국토의 계획 및 여러 법 시스템이 먼저 법률을 먼저 만들고 법률을 만들려면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여야 합의로 과반수 오케이 받아가지고. 복잡해요? 안 복잡해요? 번거롭지. 그래서 대강의 틀만 법률로 만들고 세세한 내용 수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은 대통령령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모르지만 가끔씩 여야 국회하고 할 때 야, 그 내용은 노인의 연령을 돈 얼마 국민에 주는 것은 그 경남도지사는 전 국민 100만 원씩 주자 그러던데 1인당 100만 원? 전 국민 다 주재요. 통장으로 야, 애 많은 집 진짜 좋겠다. 애 텔레비 갖고 애 9명 나오고 한 방에 900만 원 들어오네? 그 다음 남편 100만 원, 내 거 100만 원, 1000만 원? 통장에 1인당 100만 원 어때요? 여러분들 뭔가 찝찝 걷어오는 건 세금 아니요? 하는 표정인데 일단 통장에 들어오면 내 돈이지 뭐. 일단 1인당 100만 원 주자는 거야. 경남도지사는. 좋은 생각 같기도 하고 우리 집에 이제 400만 원 들어오면 그것도 이제 애들은 뭘 모르니까 내가 써야지 뭐. 법률로 정하자,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왜 싸우냐? 법률로 정하자는 것은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다는 얘기고 청와대 손대지 말으라는 얘기예요. 대통령령으로 정하자는 국회에 너희들 손대지 말라고 우리 청와대에서 알아서 하겠다고. 싸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로 정하면 손대기가 힘들다는 얘기고 국회 통과를 해야 되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것은 손대기 쉽다는 거예요. 수시로 바뀔 때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국토 법률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요, 용도 지역이 주거, 상업, 공업, 녹지만 있었다고. 요거는 대통령령에 따른 용도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걸 시험 낼 때 법령에 따라 이렇게 시험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따른 규정은 봐봐요. 주거지역으로 돼 있잖아요. 전용 주거, 일반 주거 아니잖아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의 최대치만 정해놓고 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세분된 용도 지역별로 기준을 정하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시험은 항상 시험을 낼 때 법령에 따른 용도 지역별 건폐율 최대치가 틀린 것, 용적률 최대치 틀린 것, 올바른 것 고르시 하는 거예요. 요걸 물어볼 때 보통 이걸 물어보거든요. 법령으로 내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객관식 문제를 보면 건축 법령으로 돼 있지 건축법으로 되지 않아요. 법률을 물어보는데 지문이 대통령령이 정한 게 들어가면 그건 문제 잘못된 거잖아요. 자, 그 얘기 안 한 걸로 치고 그냥 21개 용도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건폐율은 얼마, 용적률 얼마 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맞게 건물 지어야 돼요. 근데 현장 이렇게 다니다 보면 자, 예를 들어 볼게요. 3종 일반 주거 지역인데 자, 법령의 최대치는 건폐율은 얼마? 50%. 용적률은 이거는 하하는 외우지 말고. 그런데 실전에 가면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48% 해놨는데 건축허가판 현황판에 저기도 그래야 되더라고. 용적률 320% 이렇게 된 게 있어요. 범정치보다 더 많잖아요. 여기서 이제 토지 일부를 기부 체납을 하면
용적률 완화 적용을 받는 게 있거든요. 또 지구단위 계획자면 용적률 완화 받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건폐율부터 기억을 하는데, 자, 일종 전용은 둘 다 얼마? 일종 전용은 50, 일반은 60, 10% 더 주잖아요. 3종만 50. 3종 일반적으로는 층수의 제한을 없애는 반면에 건폐율은 조금 약간 줄여놓은 거예요. 3종 일반 얼마? 50. 준주거 70. 준칠이. 그렇죠? 그 다음에 건칠이. 그래서 강아지 2마리, 땡칠이 2마리 외우듯이. 자, 준주거 얼마? 70. 근린상업 70. 9, 8, 8, 7. 아이, 순서 그대로지 뭐. 중학교 1학년 6원이 90, 80, 80, 70. 준칠이. 건칠이, 준칠이. 3종 일반이 얼마라고요? 50. 나머지 일반 다 전부 60. 전형은 둘 다 50. 에이, 이게 뭘. 공업적은 전부 70. 녹지 전부 20. 뭐 없네. 관리지역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그러지. 농림 자연환경도 20. 별거 없네. 자, 칠판 하나 보세요. 칠판. 자, 1종, 2종 전형은 둘 다 50. 일반은 3종? 그렇지. 준주거 9, 8, 8, 7. 7, 7, 7. 둘, 둘, 둘. 도시지역 왜 전부 다 20인데 계획관리만? 그렇지. 그 다음에 오늘 이 모습이지만 이걸 10월 달까지 할 거 아니에요. 10월 말까지. 10월 말까지 하는데 못 외우면 집 못 찾아가는 사람이에요. 젊어 치매 온 거예요, 치매. 그러니까 자신감 가져야 돼요. 자신감. 자, 용적률은 출발 100m. 그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봐봐요. 일종 전용 얼마 이하까지. 자, 출발 100m는 여기서부터 5번 될 때까지 50씩 더 하라고. 100, 150, 200, 250, 300. 그 다음에 5번 했죠? 기념으로 500. 해서 봐봐요. 보통 용적률도 주거지역이 제일 잘 나오거든요. 100, 150, 200, 250, 3종, 300, 500, 뭐 100, 150, 200, 250, 300 기념으로 500. 별거 아니네. 상업지역이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중심상업이 1500, 200씩 까라고 그랬잖아요. 1300, 1100, 900. 1500만 딱 15배 알아놓으면 1500이라는 것은 1500배가 아닌 거 알죠? 15배여요. 대지가 100평이면 연면적을 100평으로 지을 수 있다. 자, 왜 곱하기 100을 해주냐? 100평의 땅에 100평을 짓는다. 1분의 1, 1이잖아요. 1 보기 싫으니까 곱하기 100에서 100%. 대지가 100인데 연면적 200평을 지을 수 있다. 1분의 2, 2잖아요. 2. 그러니까 2 보기 싫으니까 2 2배 그러면 그러니까 곱하기 200%. 200%라는 것은 대지 면적 주어진 대지의 2배만큼의 연면적을 지을 수 있다. 자, 500%는 5배만큼. 그러죠? 1000%는 10배만큼 지을 수 있다. 땅 면적의 10배만큼의 연면적을. 그래서 용적률의 1500%는 주어진 대지의 15배만큼을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용적률 제일 높은 게 중심상업이네. 그러죠? 1500, 그 다음 1300, 1100, 900. 200씩 까면 되지 뭐 그까짓 거 뭐. 야, 중심상업지역에 땅을 한 200평 가지고 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남겨놨는데 그때 돈이 안 된 땅이었는데 용도가 바뀐 거지. 중심상업지역. 배밭을 하고 있었는데 배 있죠. 배 농사, 사과 농사를 하고 있었는데 얼떨결에 개발돼서 중심상업지역 된 거야. 그래서 평생 배 농사 짓다가 그 다음부터 대한민국에서 보기 힘든 벤츠를 끌고 다녀요. 3억짜리, 4억짜리를. 그 배밭이 중심상업지역 된 거예요. 그 동네 어딘 줄 아세요? 강남의 논현동 일대예요. 다 배밭이었어요. 압구정, 현대백화점 그 일대 다 뽕나무밭, 배밭 다. 그 동네는 사람 사는 동네 아니었대잖아요. 그래서 안 있는데 종로 일대
그 일대 인구를 분산시키려고. 그래서 사람이 이사 가니까 경기도 옮겨놓고 서울고 옮겨놓고 휘문고 옮겨놓은 거예요. 좋은 고등학교, 인류고등학교를 강북에 있었잖아요. 걔들 강남에다 옮겨놓은 거예요. 여기다 경기고 지어, 휘문고 지어 딱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고등학교 따라 이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난리가 나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얘네들도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수도 있어 없어요? 이거 용도 지역은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가요? 에이, 사람 팔자 알 수 없는 게 땅 팔자하고 똑같아요. 수시로 바뀌어요. 그러면 얘네들을 누가 지정 변경하냐? 서울시장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 이런 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대도시라고 아까 그렇게 얘기했는데 중복될 수 있게 없게? 안 되지. 서울시장이 이거 지정 변경한다니까. 서울시장이요?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욕먹을 각오로 자기 친구들이 저기 땅 있다 이런데 욕먹을 각오로 지시해가지고 용도 변경 다 해놓고 재선 안 하면 되지 뭐. 그리고 서울시장 그만두고 난 다음에 자기 친구 하는 회사 고문으로 들어가가지고 봉급조로 월 30만씩 받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는 아니고요. 필리핀, 멕시코 이런 데서는 공무원들이 그렇게 해서 리베이트 받거든요. 세무 공무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인허가 공무원들이 있을 때 다 해놓고 퇴직을 해요. 그 다음에 고문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다음 사무실 주고 봉급을 이렇게 딱 받기로 해요. 한 5년 동안, 7년 동안. 그러세요. 우리나라는 그런 일이 없어요. 멕시코 이런 데 있잖아요. 백주대 내 총 쏘는 나라 이런 데서는 가능하고 우리나라는 깨끗해요. 벌어주고. 그래서 상업지역이 용적률 제일 높잖아요. 그래서 상업지역이 제일 좋은 땅이라.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전부, 제 전용 공업이 300. 여기서부터 50씩 더하면 되지. 300, 350, 400. 녹지가 800, 100. 80%, 100%, 100%. 그러니까 녹지 중에 제일 센 데가 보전 녹지 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관리 지역은 전부 80% 이하인데 계획 관리만 얼마까지? 100%까지. 자, 그러면 또 칠판을 보는 거예요. 자, 전용 공업 지역은 용적률이 얼마? 이거 괜찮네. 적어서 하고 여기서 확인 사살하고 300. 그 다음 350, 400. 자, 자연 녹지는 8, 100, 100. 80%, 100%, 100%. 야를 외우고 얘는 못 외우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연환경 보전지역 묶였다. 용적률 몇 프로? 80%. 농림지역은 80%. 계획관리는 140은 건폐율이고 컨닝을 저렇게 생각 없이 하면 안 되지. 지금 용적률 하고 있어요. 야는 건폐율이고요. 이 정도는 우리가 반복하면 되겠지 뭐.